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석입니다. 이 시간은 배가 빵빵해요 라고 호소하는 복부 팽만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부 팽만증은 배 풍선이 부풀듯이 팽창된 느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측정되는 복부 팽창 여부와 관련 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복부 팽만감이라고 해서 실제로 팽창되어 있진 않은데 본인이 이제 배가 빵빵하다고 느끼는 경우와, 실제로 측정상으로도 배둘레가 늘어나 있는 복부 팽창하고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정확한 구분 이전에 환자가 배가 빵빵하다고 느끼면 모두 복부 팽만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소화가 안 되거나 장내에 가스가 많아져서 발생한다라고 여겨지지만, 실상은 이제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발생 원인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에 대한 감별 진단을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질환들은, 첫째는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이에요. 위에 음식물이 오래 정체돼서 환자가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이 경우는 윗배에서 나타나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위가 하수되거나 또 이제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배 전체가 빵빵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과민성 장증후군인데요. 장내 변비나 설사 또는 복통, 이 복통이 역치가 낮은 경우 이제 배가 빵빵하다라고 이제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만성 변비의 환자분들, 이제 배변이 며칠에 한 번씩 이루어지다 보면 실제로 장내에 오래된 분변 덩어리들이 정체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팽만감이 더욱 유발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또 배가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복강 내 이제 지방이 많이 축적이 돼서 실제로 외형적으로도 이제 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거와 더불어서 복부 팽만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는 살이 쪄서 그런지 실제로 가스가 저류되어 있는지 또 다른 어떤 원인 인자가 작용하는지 구분하기가 어렵긴 한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살이 찐 건지 가스가 정체된 건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외에 복부 팽창을 유발하는 장마비, 또 간질환 등에서 나타나는 복수, 또 여성의 난소암 등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히 장마비나 복수나 난소암은 이제 어떤 다른 검사를 통해서 기질적으로 형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제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한의학 병증 중에는 이제 복부 팽만감이나 복부 팽창과 관련돼서 창만이라는 병증에 해당이 된다. 배가 불러있는 양상인데, 이 원인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유형을 나누어서 진단과 치료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럼 장내 가스가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삼킨 공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하루 중에 음식을 삼키거나 말을 하거나 하면서 대량의 공기를 삼키고 있어요. 무려 3리터 정도에 이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이렇게 삼켜진 공기는 위에서 트림으로 배출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요. 나머지 이제 장으로 내려가는 공기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장까지 전달되는 가스의 양은 극히 적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삼킨 공기가 기여하는 부분은 아주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대장에서 생성된 공기예요. 주로 이산화탄소, 수소, 메탄 이런 세 가지 유형의 가스가 이제 주로 생성이 되는데, 그 생성되는 주요 기전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 중에서 이제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된 어떤 성분들이 대장으로 이제 내려오고, 거기에 장내 살고 있는 어떤 균들이 있겠죠. 이 장내 세균총과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냄새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생성되는 가스의 양은 사람 따라 물론 차이가 있고, 먹은 음식, 장내 환경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러한 가스
한 4분의 1 정도가 이제 방기로 배출이 되는데, 나머지 거의 4분의 3은 이제 장내에서 확산이 돼서 흡수가 되거나 또는 장내 세균에 의해서 재처리가 되는 이런 과정으로 제거가 되죠. 그러므로 장내가스가 많아지는 이유의 가장 주된 원인은 주로 이제 장내에 살고 있는 세균과 또 장으로 소화 흡수가 안 돼서 내려온 음식물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팽만감을 느끼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장내 운동성의 저하가 진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 움직임이 더뎌지면 장내 가스의 저류, 그러니까 가스가 정체되는 게 많아져서 팽만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변비가 있건 과민성 장증후군과 같은 어떤 장의 운동성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원인이 되겠죠. 두 번째는 팽만에 대한 내장 과민성이 높아진 경우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 이제 의학계에서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환자가 배가 빵빵해요 호소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복부 전사나 단층 촬영을 해서 가스의 양을 측정해서 증상의 정도하고 가스의 양하고 비교를 했는데, 실제로 환자가 빵빵하다고 느끼는 정도하고 측정된 가스의 양하고 비례하지가 않더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증상의 정도, 가스의 양도 양이지만 더 중요한 건 부풀어 오른 팽창 정도를 환자가 어떻게 느끼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팽창 정도를 과민하게 느껴서 팽만감이 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장관외 요인입니다. 대표적으로 복부 지방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 복부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로 내장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내장 지방이 장의 압박 정도도 물론 심해질 수 있겠지만, 두 번째로 내장 지방에서 분비되는 특정 어떤 사이토카인이 장내 민감성을 높인다, 또 장내 운동성을 저하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부 팽만감 또는 복부 팽창과 관련돼서 한의학에서는 창만이란 병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만에는 기창, 곡창, 허창, 열창, 혈창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기창은 말 그대로 과도한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장관의 민감성이 높아진 경우에 이제 주로 해당이 되고요. 곡창은 음식 섭취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 흡수, 장내, 장의 운동성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가스가 실제로 많아지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허창은 이제 비위라고 표현되는 비위의 기능을 위주로 해서 몸의 전신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장의 운동성도 같이 저하되고 해서 이제 창만을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열창은 속에 내부에 열의 반응이 많은 환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주로 이제 변비가 많이 있죠, 이런 환자들은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어혈과 관련된 혈창 이런 유형들이 있어서 이런 정확한 창만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을 구분해서 적절히 거기에 따른 약을 달리 적용하고, 또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침치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 창만이란 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기를 과다하게 삼키는 것도 적게나마 복부 팽만감에 이제 기여하게 되므로 공기를 과다하게 삼키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허겁지겁 먹거나 음식 섭취 중에 말을 많이 하고, 음료를 마실 때 목젖을 꿀떡꿀떡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껌을 많이 씹거나 빨대를 이용하는 습관 등이 이제 공기를 많이 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음식 섭취가 필요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또 뭐 신바이오틱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적절한 제품을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이런 유산균의 섭취에 있어서 가장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이 유산균이 살아서 장에 잘 도달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산은 강산, pH 2 정도의 강산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죽지 않고 장까지 잘 도달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제품을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포드맙이라고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가 안 돼. 그래서 대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장내 세균하고 발효가 돼서 가스를 많이 생성시키는 그런 성분들이에요. 이러한 포드맵이 적게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게 그만큼 유리하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주식은 잡곡류가 아무래도 쌀보다는 더 이제 가스에 포드맵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되겠죠. 그다음에 반찬류 중에서는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위장병 있는 분들 양배추 좀 많이 먹거든요. 이 양배추는 포드맵이 많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늘과 같은 향신료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디저트로 먹을 수 있는 사과와 배가 아주 맛있고 유익한 이제 과일이지만 이게 가스는 많이 생성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탄산음료나 유제품 이런 것들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선정은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좋아요. 철저하게 어떤 음식은 좋고 어떤 음식은 나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 자체가 음식을 조절하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런 면들을 조금 유연하게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복부 지방을 줄이기 위한 음식 조절이 필요한데요. 먹는 음식의 양을 좀 줄이고 이제 적절히 체지방을 분해하기 위한 운동도 이제 하셔야 되겠죠. 과도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운동, 특히 재미나고 상쾌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특히 이제 변비, 또 소화불량 이런 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질환들이죠. 이러한 질환들을 정확히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배가 빵빵해요라고 호소하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발생 이유와 진짜로 느끼는 원인, 또 이에 대한 한의학적인 치료 유형 및 효과적인 생활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